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와 함께 난이도 조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선 25학년도 수능의 전반적인 전망과 대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방송일 기준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 11월 14일에 치러집니다. 네. 우선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이 전문가와 수험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6월과 9월 두 차례에서 이제 모의 수능 평가를 했어요. 네. 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부분 올해 이제 수능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난이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과 9월의 난이도를 보면은 6월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9월에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열탕과 냉탕을 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 9월 모의 이제 평가 전형에서 만점자가 한 63명 정도 나왔어요. 네. 6월에 이제 6명보다 한 10배 정도 많았고 또 절대평가 영어 1등급 비율도 6월에는 1.47%였는데 9월에는 10%가 넘었어요. 여기도 한 10배 정도 급증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국어와 수학인데요. 국어와 수학의 만점 학생들이 막 국어 같은 경우는 4,478명,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4,736명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내년도 이제 의대 정원이 이제 4,485명이거든요. 그래서 의대 정원과 맞먹거나 아니면 더 많은 어떤 인원이 만점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능에서 이제 그동안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배제하겠다 이런 기조들이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그래서 이런 기조는 지난해하고 올해도 이제 유지될 것 같은데 이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아직까지 뭐 찬반 또 이제 뭐 기대와 우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킬러 문항 때문에 뭐 굉장히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부담이 된다. 근데 요즘 안 그렇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사실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도 상당히 많아요.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주로 이제 N수생, 재수생, 삼수생, N수생을 중심으로 이제 불만이 많은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2025학년도에도 사실 N수생의 비율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등급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9월 수능 만점자 가운데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말했던 수능 만점자가 63명이었는데 이 63명 가운데 N수생들이 한 70% 차지하고 실제로 이제 고3 수험생들은 한 30% 정도 불과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 N수생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사실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은 이런 N수생들이 좀 불만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킬러 문항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에서는 수능을 50여일 정도 앞두고 완벽 수능 마무리 패키지를 지원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완벽 수능 마무리 패키지 이거는 이제 사실 세 가지 이제 패키지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D-50 학습 전략 안내 또는 대박 예감 경북 모의 평가 네. 실시 또는 경북 도내 우수교사 온라인 강의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던 일종의 지원 교육 정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수능은 특히 이제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잖아요. 또 수험생들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특히 좀 중요해졌거든요. 실제로 이제 의대 정원이 이제 의대 지원자 수가 전년에 비해서 한 15,159명 정도 증가했어요. 대구 영북의 이제 5개대 의대 같은 경우도 지역 인재 전형 지원자도 한 2,254명 정도 늘었거든요. 여기에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경북교육청이 완벽 수능 마무리 패키지를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 방법을 제시를 하고 네. 또는 뭐 영역별 전략을 통해 철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또 도내 우수 교사 이제 33명이 직접 출제한 어떤 그런 대박 예감 경북 모의 평가 요걸 이제 제공해 수험생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했고 또 10월 23일에는 2차 모의 평가로
그 학생들이 최종 마무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요. 특히 이제 경북 모의평가 이제 그 출제위원들이 직접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강의도 제공했는데, 요 강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문제 해설, 그다음 수능 핵심 사항 그를 짚어줬고요. 또 경북교육청이 이제 머쿨 GB 수능 방송 플랫폼에 여기 이제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네. 수험생이 언제 어디서나 그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기조는 올해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조가 우리 경북 지역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킬러 문항 배제가 사실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엇갈리는 반응이 있는데,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첫 시행을 됐잖아요, 그죠? 네. 지난해 첫 배제했던 어떤 수능을 살펴보면은 전체 이제 응시자 수는 그전보다 한 3,442명이 감소했는데, 재수생이나 졸업생들, 애수생들이 사실 17,000명 이상이 증가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경북만 보더라도 실제로 학생 지원자 수는 309명 감소했는데, 졸업생이라든지 뭐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수가 한 8.8%나 13% 늘어났거든요. 또 이러한 졸업생 수의 큰 폭 증가가 이제 사실 뭐 수능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이 또 많아요. 네. 상위권 학과에 이제 그 의학 계열로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원래 재도전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상위권이 이제 두터운 수도권 학생들도 수능 재도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N수생들의 어떤 그 상위권, 그 다음에 수도권의 상위권, 이런 어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 그 대학 학생들은 크게 뭐 사실 유리할 것은 없다고 보면 네. 되거든요. 사실 정부가 이제 킬러 문항을 이제 배제하게 된 원인이 공교육을 이제 강화를 시키고 사교육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어떤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킬러 문항 배제가 사교육을 약화시키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견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킬러 문항 배제하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부 학원 같은 문제 손실을 입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부의 사교육 때리기가 오히려 특정 학원을 이제 홍보하는 꼴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북이나 지역의 일반고에서 킬러 문항에 덤벼볼 만한 학생들이 좀 극히 드물거든요. 실제로 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이제 변별력이 있는 어떤 그런 킬러 문항에 덤벼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최상위권 학생들은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수도권이나 재수생들의 어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도권에서 유명한 학원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킬러 문항 배제가 사교육을 약화시킨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수능 대신에 내신이나 학교 생활 등 대학에서 수험생을 평가할 만한 다양한 어떤 전형 순환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을 약화시키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 같다는 네, 말씀까지 그렇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선 재수생 이상의 이미 수능을 여러 번 본 N수생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이 의대 정원 확대 여파로 N수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불수능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고학 이제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다시 이제 재도전하는 어떤 그런 의학계열로 재도전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N수생들이 사실 굉장히 이번 수능에서도 강세를 띌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N수생이 한 18만여 명 정도로 2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통상 고등학생, 고3 학생보다 시험을 준비할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잖아요. 네. 많고 또 자유롭고 하기 때문에 N수생들이 좀 이번 수능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고, 또 의대 지원자 수가 또 예년에 비해서 한 15,000명 이상 이제 증가했거든요. 이들 지원자 중에 상당수가 이제 N수생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언론에서 이미 아마 대기업에 다니다가 사실 이제 의대를 나오기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직대생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직대생이라는 어떤 그런 신조어도
같은 경우도 뭐 일종에 보면은 뭐 사교육을 때리기 하니까 사교육에서 좀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마케팅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마케팅을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실제 신뢰로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뭐 인터넷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관두고 어떤 뭐 수능에 도전한다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 배제에 의과대학 지원까지 더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북 같은 지역의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좀 불리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직대생이란 신조어까지 생긴 네, 이번 그렇습니다. 수능입니다. 수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되지만 또 정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수능이 더 중요한데요. 최근 몇 년간 주요 대학들에서 정시 비중을 많이 늘려왔습니다. 대입에서 정시 비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입 개편 과정에서 사실 뭐 수능 위주 선발이나 뭐 그 정시와 수능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선발 전형 방법이 있잖아요. 네. 있는데 학생들을 선별하는 어떤 수시의 비율 놓고는 점점 논쟁거리가 돼요. 되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뭐 기회와 뭐 그 평등의 공정성 뭐 이렇게 이제 뭐 정시를 통해서 뭐 공정한 어떤 기회를 준다라는 어떤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논조로 사실 정시 비율을 자꾸 이제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9년 정시 비율 한 40%까지 늘리려고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사실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시 비율이 뭐 축소할 일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 이제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거든요. 2019년도 10월 25일 CBS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인 남녀 500여 명에게 물었는데 사실 수능 성적 위주로 이제 정시 전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찬성한다가 이제 사실 63.3%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대 의견보다 한 3배 이상 나왔는데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동안 뭐 좀 발견이 됐잖아요. 뭐 교사들의 임의적인 부분들, 학교 내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수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학종의 대안으로 이제 정시가 제시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이런 정시 확대만이 좀 이렇게 능사인가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 또 노력한 만큼의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사실 공정한 어떤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환경 같은 경우는 이미 아마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만큼 교육의 빈부 격차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는 뭐 어릴 때부터 아주 가외라든지 유명한 어떤 학원이라든지 다니면서 굉장히 시작부터 이제 다른 차별화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시각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정의로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어떤 여러 가지 최근 5년간 시도별 신입생 현황을 보면은 강남 3구 출신의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도 221명, 2023년도 287명, 24년도 304명,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이 비율이 벌써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 3구의 출신들이 역시나 많은 어떤 그런 서울대를 많이 간다 이렇게 뭐 지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이렇게 정시가 점점 높아지는 어떤 데 대한 어떤 비난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시에 이제 내신을 이제 포함시키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지역별 어떤 학생 선발 대학에 이제 학생 선발권을 줘서 그 대학이 원하는 전형들로 채워서 인재를 뽑는 그런 어떤 대책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수능이 지금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뭐 챙겨야 될 준비물들 중에 안 챙긴 건 없는지 그리고 점심 먹으면 체할 수도 있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로 그렇죠. 잠을 잘 못 맞습니다. 잤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험 당일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수험생에게 이제
그 챙겨야 될 건 몸과 마음이 좀 안정되게 하는, 주변에서 모두가 이제 그렇게 안정되게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수험생 본인들도 사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뭐 일어나는 시간이라든지, 뭐 아침 식사라든지, 또 특히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몸에 부딪히는, 속에 부딪히는 음식을 좀 피하고 좀 이렇게 간편한 어떤 그런 그 음식으로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그 생체 리듬, 몸의 리듬을 평소처럼 이렇게 가져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 이제 긴장감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장으로 가기 전에 꼭 이제 필요한 게 꼭 이제 수험표라든지 신분증, 그다음에 그 필기구, 이게 또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다닥거리는 어떤 그런 네. 친구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는 꼭 수험표라든지 신분증, 필기구를 꼭 이제 챙겨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험 고사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편을 활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날은 뭐 아침에 막 혼잡하고 하니까 좀 대중교통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그 좀 일찍 이제 그 출발해서 좀 여유 있게 이제 그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준비들이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그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기대라든지 응원이 과할 수가 있잖아요. 이 과하면 사실 수험생들 부담이 부담이죠. 되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막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속에 좀 두고, 사실 뭐 그동안 고생했다, 격려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런 뭐 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또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 지나간 뭐 시험 치고 뭐 좀 잠시 이제 그 시간이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좀 이렇게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게 좋거든요. 뭐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뭐 되돌아본다든지, 이건 뭐 실수했네, 이렇게 돌이키면은 다음 시험을 망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네, 심리적인 그렇습니다.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뭐 수험생은 뭐 길게는 뭐 2, 3년, 뭐 사실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럼 수험생이 수능을 준비하는 만큼 주변에서 또 이제 같이 준비하잖아요. 막 같이 애쓰고 같이 노력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수년간 걸친 어떤 노력이 이제 그날 하루에 어떤 그런 그 시험으로 결과가 네. 나오잖아요. 사실 좀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현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자. 그래서 이 수험생이 그동안에 노력한 것들을 오롯이 쏟아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기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몇 년간 힘드시기를 부모나 수험생 당사자로 다 했으니까, 하여튼 수능 당일날 모두가 이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이제 화이팅을 해주시고요. 사실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수능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